나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와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 아무리 비밀을 터놓고 지내는 베스트 프렌드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놔 보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만들기를 참 좋아했다. 어릴 때 그림은 잘 못 그렸는데 종이 인형을 오려서 놀았다. 미술 도구만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서 몇 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작품을 만들었다. 집에서도 그런 나를 신기해했다. 40대 후반인 지금 공방에서 만난 남자와 비밀을 만들게 될 줄 생각도 못했다. 20대 중반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를 아이들과 놀면서 함께 했고 아이들도 이술활동을 무척 좋아하는 편이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 나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천연제품 만들기 수업을 들었다. 시중에 파는 비누와 달리 내가 원하는 재료, 디자인으로 비누를 만들 수 있게 되니 정말 뿌듯했다.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다. 피부가 늘 건조한 막내 아이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시중 비누를 쓰지 않고 집에서 파프리카를 갈아 즙을 넣고 비누를 만들어 사용하다 보니 아이 피부가 진정되는 것이었다. 계면활성제는 내 몸에 흡수되어 독이 된다고 하니 시중 제품보다는 직접 만들어 쓰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샴푸, 바디 클렌저도 집에서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문화센터는 12주 코스였는데 대부분이 50대 전 후반 여성이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듣고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수강생 소개할 때 신혼부부라고 들었는데 부인과 가게를 하면서 잠깐 시간을 내서 천연제품을 배우러 왔다고 소개했다. 선생님은 우리 클래스에서 유일한 청일점이니 저 분이 반장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박수를 쳤고 반장은 패기 찬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선생님은 매일 새로운 제품 제작을 알려주셨고 수강생들은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며 선생님에게 재료를 사가기도 했다. 물론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대형 도매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비싸도 선생님에게 재료를 사갔다.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여 손이 갈 부분이 없었다. 안 그래도 수강생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단장도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수업 마치고 반장의 아내가 가게를 보고 있으니 자신의 차로 재료를 사러 갈 사람 있냐고 물었다. 그날따라 모두들 약속이 있다고 했고 나만 시간 여유가 있어서 반장의 차를 타고 동행하게 되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마음 맞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쭉 오래가는 스타일이고 무척 잘 챙겨준다. 나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반장도 남자는 남자였나 보다. 나는 반장의 차 뒷좌석에 앉았다. 앞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편하게 얘기하는 반장의 눈을 보니 아들보다 몇 살 많은 정도니까 괜찮겠지? 하며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언제 준비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줬다. 도매시장이 가장 복잡한 시내에 있어 차가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걔가 신혼부부라서 신경 쓰여서요? 와이프는 제 차 안 타요. 사실 와이프 차가 더 크고 튼튼하거든요. 하하,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준 반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도매시장에 도착했다. 선생님이 알려준 매장에서 포장재료까지 사다 보니 짐이 꽤 무거웠다. 반장과 짐을 나눠 들었고 근처 분식집에서 배를 채우고 가자고 했다. 공짜로 차를 얻어 탄 것이 미안해서 계산을 하고 와이프와 먹으라고 만두도 포장해 줬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손사래를 치는 반장의 모습이 어찌나 해맑아 보이던지 낯선 남자의 차에 탄 적도 처음이거니와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한 차에 타니 머리도 아프지 않았다. 먹는 모습을 보니 참 고급지고 깔끔하게 먹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재료를 갖고 집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반장이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 드릴게요 하며 내 옆에 다가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몇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오늘 덕분에 좋은 구경했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반장에게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라는 짧은 메시지가 왔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반장의 잘생긴 얼굴이 떠올라 힘들었다. 무뚝뚝한 데다가 매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는 달리 반장같이 다정하고 깔끔한 남자랑 사는 반장의 와이프가 부럽기까지 했다. 남편과 같이 산 세월이 20년이 넘었는데 젊은 남자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나란 년 큰일 났다 싶어서 문화센터에서 일부러 반장을 피했다. 반장은 수업이 끝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다가왔지만 약속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반장에게 선생님이 소개해 준 책을 다 읽었다며 빌려주겠다는 메시지가 왔다. 며칠간 반장에게 설렜던 마음을 덜어낸 상태였기 때문에 반장에게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만나자고 답장을 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주차장에 갔더니 반장은 책과 커피, 사과를 한아름 들고 서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잘 챙겨주니 받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잠깐 우리 집에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반장은 정말요? 저는 시간이 괜찮아요. 정말 그래도 되면 올라갈게요. 우리 집에 들어온 반장은 집이 너무 예쁘네요. 강아지도 귀엽고요 하면서 연신 싱글벙글했다. 전에 보니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던데 마침 바닐라 시럽 사놓은 게 있어요.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커피와 쿠키를 준비해줬다. 그때만 해도 단순하게 차만 대접할 생각이었다. 거실에 틀어놓은 코미디 프로를 보며 담소를 나누다가 배우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우리 남편은 말이 너무 없어요. 연애할 때는 술 마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근처에 사는 친구들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 오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술 약속인 사람이에요. 애들이 생긴 게 기적이지. 나는 애들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크니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반장님은 술 좀 드시나요? 반장은 아버지를 닮아 술을 못 마신다며 자기는 술자리보다 식사, 커피 마시는 시간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술 안 마시는 남자와 다시 연애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말았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내 입을 막을 정도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반장은 내 손을 잡으며 저 오늘 시간 많아요 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침실에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함께 있었다. 젊은 남자의 에너지는 정말 강렬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남을 가졌다.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지만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장의 와이프는 신혼인데도 늘 가게 일만 신경 쓰고 집에서 등 돌리고 자기 일수라는 반장의 불만이 자꾸 내리에 남기 때문이다. 우리 관계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지금만 생각하고 싶다.